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티 익스플로러예요.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엊그제 제가 어금니를 발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말하기가 평소보다는 불편한데 조금 아파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조금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저도 투혼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안 좋다 이렇다고 나가시면은 저도 좀 슬프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저도 보람찰 것 같습니다. 프로리러브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못한 생생한 그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3월달에 기획재정부의 그 사업비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4월 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들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획하기로는 1, 2년 내로 착공이 들어가서 2027년에서 2028년 이런 정도의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 9호선 4단계 연장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에서도 몇 번 언급했을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계획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오히려 더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언제 착공이 들어가서 언제 개통이 된다 이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얼마든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하는 거랑 좀 비슷한 형상을 할 것 같은데요. 지하철 공사는 이제 1, 2년 내로 착공이 들어갔지만 이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향후 한 10년 내로 이 강동구 일대의 도로교통과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통되면 어떤 효과를 낳느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강남까지는 강동구 깊숙한 곳, 강동구 흔히 알고 있는 천호동이나 강동구청,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강동구 초입 말고 영일동과 고덕동 같은 이 강동구 깊숙한 동네에서도 강남까지 한 30분이면 갈 수 있고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강남까지 20분 내지 30분 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강서, 서울시의 반대편 끝이죠. 이쪽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 가는데 1시간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서울시 지도를 잘 보시면은 강북 쪽보다 강남 쪽이 동에서 서가 훨씬 더 거리가 깁니다. 그런 점에서 이 1시간, 올림픽대로에서 속도를 아무리 낸다 그래도 이 1시간대에 갈 수 있는 때가 거의 없어요. 밤, 새벽 같은 시간 말고는. 그런 점에서 강동구 지역의 교통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꼭 장점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그러면 과연 이 정말 눈에 딱 보이는 호재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좀 듣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 사이트나 인터넷을 봐도 이렇게 9호선이 만들어진다는 데서 나오는 좋은 소식들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조금 말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아니면 살게 될 동네에 좀 단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새로운 걸 만든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점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로 착공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고속도로의 특징이 이제 요즘 만들어지는 도로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요새 이제 밖으로는 정말 만들 대로 다 만들었고, 그렇다고 고가로 짓자니 고가가 이제 경관을 해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9호선도 지하로 만들어지고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지하로 만들어지면은 한순간에 지하에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지하에 많은 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9호선 3단계, 지금의 중앙보훈병원까지 연장할 때 싱크홀 문제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 한순간 너무 작업을 많이 해버리는 말이죠. 물론 이제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싱크홀이 왜 생겼는지는 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같이 일반인 입장에서 한 번쯤 이거 싱크홀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하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지하 속에서 차가 100km 정도로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지나다녀요. 대표적인 예로 우면산 터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 아래쪽을 관통을 하는데요. 우면산 터널 운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생각보다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가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음이 예술의 전당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요. 너무 빨리 달리면은. 기억하기로 제한 속도가 50km에서 60km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냥 일반 도로 제한 속도입니다. 사실 뭐 80km 이상 밟아도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세종포천고속도로 밑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들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지하로 같이 다니게 됐을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떨림 현상은 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을 믿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기 전에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하기 전에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강동구에 9호선이 개통했을 때 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시내버스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로 이제 준공영제,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버스를 총량제, 전체 몇 대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서 차 자체가 늘어나진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점점 이제 차는 줄이면서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저층 아파트가 고층화돼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하철이 연장되는데 버스 공급 문제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점은 지금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저것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많이 타보기도 하고 여러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평소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지하철이 아무리 지역 깊숙이 들어갈지라도 버스를 안 타고 살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특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생각보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버스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